한국일보입니다. 잠깐만요. 한국일보 일면 기사는 가짜 보수, 가짜 진보만 넘친다. (2017) 한국사회 과제라는 제목으로 이제 인터뷰한 모양인데, 윤여준하고 손호철이라는 분들을 인터뷰했다면 이따 또 나올 겁니다. 자, 보수 세력이 보인 행태는 수구, 이제야 진정한 보수 탄생할 여건이다. 진보 촛불의 편성에 무임승차, 석고대죄하고 시대정신 읽어야 라는 글들이 있습니다. 이따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따 다시 또 나올 겁니다. 자, 트럼프 비밀특사 최근 방한, 국정원장 여야 정치인과 회동, 이런 기사가 있고요. 아까 김종이 만났다 그랬지? 정유라 단마르크에서 체포, 국내 송환 절차 착수. 그 다음에 이정현 모든 책임지겠다, 친박 핵심 중 첫 탈당. 서청원하고 최경환 등은 여전히 반발. 그리고 그 조선일보의 일면 그 사진이 되게, 한국일보의 일면 사진이 되게 이제 의미 있는 사진인데, 그 어제가 아니구나. 어제 된 건 아니고, 국회 청소 노동자들이, 국회 이제 청소 아주머니들이, 아저씨들도 있나 모르겠네. 아주머니들이 대부분이 싶은데 아마 아주머니들이 그 정규직이 됐어요. 정규직이 됐는데, 이게 어떻게 됐냐면, 원래는 용역이었거든. 이거 용역이라는 거니까 다른 업체에다가 이제 입찰을 맡겨가지고 그 중개적으로, 그 2차, 그러니까 간접적으로 고용하는 거잖아요. 그렇게 해서는 일자리도 이게 불안정할 뿐만 아니라 처우가 좋지를 못해요. 근데 이번에 국회 사무처에서 이제 직접 고용하기로 이게 바뀌면서 아주머니들이 처우가 되게 좋아지게 됐다 라는 이야기인데, 조선일보에는 아까 말도 없었는데 여기 한국일보에는 일면에다가 이런 기사를 얻었네. 그 유윤근이라는 사람입니다. 국회 사무총장이 청소부 아주머니들한테, 아저씨들도 있네요 저 멀리에. 아무튼 큰절하는 장면입니다. 되게 의미 있는 기사예요. 의미 있는 사진입니다. 정부에서 맨날 고용 늘린다 막 그렇게 해놓고 이제 비정규직 늘리는 것보다는 저렇게 공공기관에서부터 직접 고용 형태로 사람들을 고용하는 게 당연히 맞는 거지. 이면입니다. 국내 고농도 미세먼지 70%가 중국 탓이다. 환경정책평가와 연구원 분석. 이거 뭐 고등어 구워서 그런 거 아니었나? 박근혜가 고등어 구워서 그랬다 그랬는데. 오늘 그리고 좀 문제가 좀 심한가 봅니다. 미세먼지 공기 상태나 그런 게 되게 나쁘다 그러던데. 창문 열지 말라 그러더라고요. 자, 중국 26개 도시에서 스모그 최고 등급 적색 경보 발령. 네, 뭐 그렇답니다. 그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오늘 코가 되게 안 좋네. 조선일보에서는 이런 기사가 전혀 없었는데 한국일보에 있네요. 자, 박근혜 이재용과 독대 10개월 전 정유라 승마 지원 요구했다. 2014년 9월 행사장에서 따로 만나 삼성이 협회장 맡아 지원 요청. 절차 늦어지자 2차 독대서 닥달. 박근혜 현 정권서 후계 문제 해결을, 뭐 그런 기사가 있습니다. 3면입니다. 딸 얘기 나오자 울음 터뜨렸던 최순실, 심경 변화 일으킬 가능성. 정유라 그 체포 관련한 이야기인데요. 보제가 뭐냐면은, 이대 특혜 입학 등 의혹 당사자 삼성 지원 계약 국외 재산 연루도 최순실 압박카드로 수사 급물살 기대. 인터폴 적색 수배 아직 발령 안 돼. 덴마크 경찰 무한정 구금 못해. 불법 체류 등 혐의로 강제 추방 때 가장 빨리 국내 송환될 수 있어. 정 씨가 덴마크에 소송 제기 때는 수개월에서 1년 이상 걸릴 수도. 인터폴에서 수배령이 아직 발령이 안 됐는데도 잡은 거구나. 나는 수배형 발령된 줄 알았거든요.
자, 유럽 승마 훈련지들 거점 높이하다 꼬리 발표의 정유라 관련 이야기고. 자, 성적 특혜 의혹 유철균은 그 이인화입니다. 이인화. 그 영원한 제국이라는 소설 쓴 사람이 있죠. 그 사람입니다. 김경숙은 전 이대 체육대학장입니다. 잘 봐주라 세 차례 얘기했다. 영장 11지 심사 출석에 밝혀 김경숙이 최씨 모녀 보내 1분간 만나 연구실 와서 인사도 안 하고 가.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냥 검찰이 일한다 라고 얘기할 수 있겠네. 사면입니다. 보수 아닌 수구 세력의 몰락. 진짜 보수는 끊임없이 변화해야. 이거는 윤여준이라는 분의 인터뷰입니다. 보자, 동아일보하고 경향신문 기자 출신인데, 그 전두환, 노태우, 김영삼 정부에서 청와대 비서관 했던 사람입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고, 한국의 보수는 변화 필요성 무시, 민주주의 이름으로 민주를 억압한다. 권력을 사유화해서 법치주의 파괴. 나라의 주인임을 각성한 국민들. 촛불로서 정치의 생산자 역할. 광장 정치는 마지막 수단이다. 일상화되면 민주주의의 위협이다. 또 있습니다. 권력 잡으면 똑같이 기득권화. 한국 보수 진보 결국 같은 세력. 박근혜 대통령 권위주의 우려했지만 이 정도로 형편없을 줄은 몰랐다. 대선 후보들 개헌 구상 밝히고 국민 동의 받는 과정 필요하다. 새 대통령 정직하게 인재 모아야. 뭐 이런 기사가 있고요. 그 다음에 오면에는 또 어떤 인터뷰냐면은 철학 능력 없는 진보, 집권에도 헛다리 짚으면 야당표 헬조선이다. 이 사람은 손호철이라는 사람인데, 요거는 누구냐면은 정의당 쪽이구나. 정의당 쪽 사람이네요. 정의당 부설정책연구소인 미래정치센터에서 이사장도 맡고 있다. 자, 탄핵 정국에서 정파주의적 행태, 현실 진단 못해 대안도 못 내놔. 문재인 국민 성장 얘기하는데 야권 실패는 분배 해법 없기 때문이다. 복지는 재분배 차원 아닌 근본적인 노동자의 몫을 키워주는 것이다. 노동과 공정 세금이 화두가 돼야 된다. 촛불혁명이 있는 최우선 과제는 적폐청산과 대의민주주의 회복이다. 야권은 사직생 각오 필요. 개헌은 사직생이라는 거는 죽을 각오로 일하면은 곧 산다, 뭐 그런 말이죠. 사직생 생즉사 뭐 그런 얘기 들어보셨죠? 죽으려 하면 살고 살려 하면 죽는다. 개헌은 시민 중심으로 추진. 새로운 공화국 상 만들어 가야. 개혁보수신당 집행유예 기간 면제부 주어진 것 아니다. 라는 인터뷰인데, 한국일보가 어쨌건 결국인 이제 탄핵 정국이 일단 소강 상태가 되면서 자기의 중도적인 성향을 찾아가는 것 같습니다. 인터뷰 수준은 내 생각에는 괜찮은 것 같아요. 잘 쓴 것 같은데 이제 일부러 이렇게 이제 윤여준하고 손호철, 그러니까 보수하고 진보를 뭐 스스로 대표한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을 인터뷰에서 기사를 이렇게 기획 기사로 쓰신 걸 보면은 우리는 중도다 뭐 그렇게 표방하고 싶은 게 아닌가 생각이 들고, 아무튼 기사 수준 자체는 좋습니다. 기사는 좋습니다. 한번 읽어보세요. 자, 6면입니다. 로봇과 전쟁하고 화성을 눈앞서 보고 AR이 여는 신세계. AR은 증강현실입니다. 7면입니다. AI 인공지능 점원 매장 안내하며 우리 만난 적 있죠. 농걸리도 좆될 겁니다. 이거 기술이 발달하는 건 좋은데 일자리가 굉장히 많이 사라질 겁니다. 누군가는 그 책임을 져야 될 거예요. 아니면 그 대안을 마련하든가. 뭐 인공지능 관련한 기사들이 최근에 좀 많이 늘었습니다. 늘었는데 아마존에서도 뭐 그 매장에서
사람을 안 둘 거라고 얘기하고 뭐 그런 얘기를 봤는데, 근데 그 뭐 편리해지겠지. 인건비도 줄고 그러겠는데 일자리를 잃는 사람들한테 어떻게 보상해 줄 것인지에 대한 대책은 전혀 나오지 않고 있어요. 신문이 그걸 보고 싶지 않은 건지, 아니면 우리가 러다이트 운동이라도 해야 되는 건지. 자, 8면입니다. 새 여론조사 문재인하고 반기문 양강구도 당분간 지속될 듯하다. 뭐 그런 기사가 있고요. 반기문 10일 조기 귀국 달아오르는 대선 레이스. 안철수하고 연대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고, 손학규하고도 연대한다 뭐 그런 얘기도 있습니다. 어쨌건 반기문하고 그 문재인의 양강구도로 갈 수밖에 없는 상태고, 왜냐하면 다른 새로운 사람이 없기 때문에 민주당 안에서 예를 들면 이재명이나 박원순이 독자적으로 출마한다, 뭐 출마한다 그런 얘기도 할 수 없을 것 같고, 그냥 뭐 기다려봐야죠. 자, 박원순, 근데 그러고 보니까 여기 이런 말이 있네. 박원순 결심이 섰다. 사실상 대선 출마 선언. 대선 후보 경선 시작하자. 안희정 민주당의 제안. 이런 얘기들이 있습니다. 이재명 얘기는 또 없네 오늘은. 구면입니다. 친박 청산 고집된, 친박 쪽 말입니다. 친박 청산 고집된 임명진 체제 갈아엎을 수밖에. 임명진은 그 지금 새누리당 비대위원장이죠. 그 비대위원장이 지랄해가지고 그거 있잖아. 어제 이정현이가 탈당했는데 최경환하고 서청원 등등은 아직 남아 있습니다. 당 지도부 실명 거론하지만 최경환, 김진태 등 입장 기다린다. 뭐 그런 말이 있고요. 새누리 외연 확장, 신당은 안보 행보, 지지층 확보 경쟁. 뭐 니들이 그렇지. 그 다음에 또 기사가 있어요. 원조 3야. 그러니까 원조 3야라는 거는 민주당, 그 다음에 국민의당, 그 다음에 정의당, 요렇게 새해 맞이 표정 극과 극이다. 지지율 1위 민주당, 야권 통합 압박. 자, 국민의당 제3지대 정계 개편의 사활. 5당 된 정의당은 존재감 되찾기 주력. 네, 그렇답니다. 정의당이 올 초에 그렇게 자침하지만 않았어도 아마 지금 굉장히 활발하게 목소리를 내야 되는 정당인데, 낼 수 있는 역량이 있는 정당이기도 하고요. 근데 올 초에 자침하면서 뭐 다 좆됐지 뭐. 저건 5년 갈걸? 신면입니다. 헌재 탄핵 심판 첫 타깃은 박근혜 권한 남용이다. 오늘부터 변론을 시작한답니다. 자, 너무 늦었습니다. 우윤근의 큰절, 국회 정규직된 청소노동자들 감격. 요게 아까 이제 내가 얘기했던 그 청소노동자들을 국회에서 더 이상 용역을 쓰지 않고 사무처에서 직접 고용해서 쓰기로 했다 라는 말이 있었죠. 그 기사고요. AI 살처분, 여긴 나오네. 한국일보 나오네. 조선일보 안 나왔는데. AI 살처분 가금류 3천만 마리 육박한다. 길고양이 부행 매물은 없다 라고 합니다. 3천만 마리가 죽었답니다. 한미사드 9월 배치 합의. 탄핵 정국 등 변수로 불투명. 조기 대선 때는 셈법도 복잡해져. 사드 관련 얘기 있고. 여러분, 성주에서는 아직 사드 관련 집회합니다. 아직도 하고 있어요. 끝까지 하실 겁니다 아마. 12면입니다. 30억 재력 가진 조현병 환자 성년 후 견제 사각지대에서 신음. 뭔데 이게? 성년 후 견제구나. 성년 후 견제가 아니고 성년 후 견제라는 그 제도가 있는 모양인데, 일그러진 현주소. 부제가 뭐냐면요, 돌봐주겠다 후견 청구한 친척 측근 아닌 전문가 그룹 지정되자 돌연 이의 신청 후 안하겠다. 임시 후견인까지 법적 자격 박탈. 피후견인 방치 사건 90% 이상 숨은 재산 분쟁 때문에 벌어져 일본처럼 법원 허가 받도록 고쳐야. 그러니까 재산 때문에 후견해주겠다 뭐 그렇게 접근해가지고는 그냥 재산만 빼먹고 방치하는 새끼들이 있다. 뭐 그런 기사 같네요.
지난해 평균 기온 역대 최고 엘니뇨 현상 절정 탓이다. 요즘 겨울 같지 않죠, 그죠? 자, 박근혜 대통령 일가 주변 꼬리무는 죽음 미스터리. 박지만 비서 사망은 심근경색이다. 요게 이제 국가수 부검 결과인데, 그 아까 조선일보에서는 그렇게 나왔어요. 근데 한국일보에서는 이렇게 미스터리라고 표현했는데, 그래도 타살설이 일단 남아있고, 나도 이제 설마 이게 심근경색이겠어 라고 생각이 들고, 근데 이게 왜 그렇게 추론하냐면 사람들이 그것이 알고 싶다 해서 그 박근혜 그 오촌 살인 사건 관련해서 방영했었잖아. 근데 거기서 타살설을, 그러니까 그거에 대한 제보자가 바로 이제 요번에 이제 심근경색으로 죽었다는 요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죽인 게 아닌가 생각이 드는데. 자, 13면입니다. 관광객 1500만, 적광공 뜨자 제주 떴다. 그런 말이 있고, 학교 보훈교육에 보훈처장 개입 물고 박근혜 정부 교육 회기라 위험 수위. 야, 교련이라도 할래? 요즘 중2 수학 시험 두 손 두 발 다 들 지경이다.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문항일 어느 여행사가 15에서 30명 미만 단체 여행은 비용의 10% 30명 이상은 20%를 할인해 준다. 회원이 30명이 안 되는 한 모임이 20% 할인을 받기 위해 30명으로 단체 신청을 했으나 3명이 올 수 없게 됐다. 이에 총액의 10%인 해약 수수료를 내고 갈 수 있는 회원 수대로 15에서 30명 미만 단체 신청으로 변경하였더니 더 손해가 났다고 한다. 이 모임의 회원은 최소 몇 명인가? 어려운 문제는 아닌데 좀 많이 복잡하네요. 중2짜리가 풀기에는 많이 어려울지도 모르겠습니다. 자, 14면입니다. 대구 영동라는 뭐 특별한 얘기 없고요. 넘어갑시다. 오늘 왜 이렇게 목이 안 좋지? 터키 테러범 16년입니다. 터키 테러범 미국 공속 수사 혼선. IS 쪽에서는 지들이 배우다라고 지랄하고 있고, 새해 첫 모로코 스페인령 에스파냐령 돌진, 난민 1100명 중 2명만 국경 넘었다. 이건 뭐냐면은 그 모로코 북쪽에 세우타라는 곳이 있습니다. 세우타가 에스파냐 땅이거든. 그러니까 모로코 딱 북쪽에 헤라클레스의 두 기둥 사이 남쪽에 있는 곳인데, 그쪽으로 가끔 이제 유럽으로 가고자 하는 모로코 사람들이 그 탈출을 시도합니다. 오늘은 요번에 두 명이 이제 성공했다, 뭐 그런 얘기 같습니다. 유라시아 동서 끝 철길로 역다. 런던에서 중국의 절강성까지 12,000km. 자, 18면입니다. 트럼프 무역장벽, 미중 갈등 격화되는 수출 기상도 한파주의보. 트럼프가 보호무역주의를 펼 때 우리나라가 수출하는 게 많이 힘들어질 거다, 뭐 그런 얘기 같고. 자, 대학생 청년 전용 저금리 대출 상품 3반기 첫선 이라는 기사도 있고요. 19면입니다. 회생이냐 좌초냐 대우조선 운명의 3월. 내달 금감원 회계감리 토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제재 수위 결정. 역대 최대 규모급 분식회계의 유가증권 발행 제한 등 중징계 유력. 의도성 확인 때는 메가톤급 파장. 감사보고서도 결정적 변수다. 한정 의견 때는 관리 종목. 여기서
분식 회계가 뭐냐면요. 분식 회계가 뭐냐면은 분식 결산이라고 하기도 하는데요. 기업이 자산이나 이익을 실제보다 부풀려서 재무제표상의 수치를 고의로 왜곡시키는 것입니다. 요게 이제 분식 회계. 불황기에 요런 불황일 때 요런 수법을 많이 쓰는데 부풀리는 거지. 부풀려서 근데 얻는 게 뭐가 있을까? 아마 그 세금이나 그런 거에서 뭐 아니면 주주들 속이는 건가? 주주들 속이는 걸 수도 있겠네요. 그죠? 자, 넘어가 보죠. 20면입니다. 위기의 정유년 CEO들이 삼은 돌파구는 성장이다. 뭐 그런 이해가 있고,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요. 그 오나면에도 특별한 이야기는 없고, 24, 25면에는 건강 관련한 글이 있고요. 자, 30면입니다. 오피니언입니다. 가짜뉴스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가짜뉴스. 그러니까 SNS에서 퍼지는 뉴스들 중에서 믿을 만하지 않은 것들을 얘기하는 건데, 하긴 뭐 본질적으로는 이걸 보고 이게 진짜냐 가짜냐를 구분할 수 있는 사람들의 상식의 문제인 거고, 사람들이 그만큼 상식이 좋지 않다, 그만큼이 상식적이지 않다라고 우리가 표현할 수 있는 거겠죠. 속는 사람들이 많잖아, 그죠? 자, 칼럼입니다. 또다시 박근혜를 뽑을 텐가 라는 칼럼입니다. 자질 부족한 대통령 뽑은 지난 대선 실패, 후보 도덕성 철학 가치관 검증 철저해야. 촛불혁명 완수하려면 유권자 끼어 있어야 라는 글입니다. 뭐 제목이 곧 내용이죠. 최순실에 가려진 것들이라는 칼럼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글의 주제는 도대체 뭔지 모르겠네. 정치부 차장이 쓴 글인데, 그러니까 일단 구의역 사건이 얘기 있고, 그 다음에 김포공항역의 스크린도어 사건, 그 다음에 뭐야 강남역의 살인 사건, 그 다음에 뭐야 이게, 그 다음에 그 화재 났는데 다른 사람들이 이제 구하고 자기는 죽은 안치범이란 사람 이야기. 네. 최순실 때문에 이런 것들이 가려졌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아요. 마지막 문단은 뭐냐면은 마지막 문단은 여야 대선 주자들은 어떻게든 대선에서 이겨 청와대를 차지하고 보자고 달려들 뿐 대선 어떤 대통령이 될 것인지에는 관심이 없다. 메시아는 오지 않는다. 정치가 진영 싸움으로 작동하는 한 아무리 열심히 투표를 해도 전쟁 같은 우리 삶은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새 청년들이 던진 울림을 어둠을 이기는 빛으로만 만드는 것은 결국 우리의 기억이다. 그들의 희생을 잊지 말아야 한다. 끈질긴 기억은 저항이고 개혁이다. 라는 기사입니다. 칼럼입니다. 글쎄 이게 나는 여기 동의하지 않아요. 나는 이제 난 이 글의 논조에 그렇게 썩 동의하지 않는데, 여튼 글 자체는 나쁘지 않을 거예요. 한번 읽어보세요. 계속 기침나네. 31면입니다. 원포인트 개헌 대선 전 가능하다. 개헌 관련 이야기고, 개헌은 미룰수록 실현 가능성이 떨어진다. 다행히 대다수의 대권 후보가 차기 정부의 개헌의 내용을 적용하고 임기 단축까지도 가능하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라는 글입니다. 자, 귤이 배달된 저녁.
이라는 글인데 칼럼인데 요거는 특별한 칼럼은 아닌 것 같아. 정치 쪽 이야기는 아닌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설입니다. 새해 벽두부터 분주한 대선 주자들 국민 갈망 알고 있나. 자, 핵위협독 노골화한 김정은의 신년사 후임 문체부 차관마저 블랙리스트 의혹을 불러서야. 요거는 마지막 칼럼은 마지막 사설은 그 송수근 그 지난 작년 말에 이제 그러니까 그저께죠 임명된 송수근 문화체육관광부 제1차관 관련한 이야기입니다. 이거 임명한 거 그 황교안 폐하 아닌가? 만평이 재밌네요. 그 최순실이 입 다물고 있는데 그 입에 채워진 자물쇠의 열쇠가 이제 정밀하다 뭐 그런 만평이네요. 좀 그로스테스크하긴 한데 재밌네. 자, 그렇습니다. 한국일보에서 근데 오늘 뭐 정치 얘기는 그렇고 정치 얘기나 다른 얘기들은 그렇고 오늘 기사 중에 내 생각에 제일 가치 있고 볼만한 기사는 아마 그 국회 청소부 노동자들 청소하는 분들 용역 대신에 직접 고용하기로 했다라는 기사가 아닐까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 브리핑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립니다. 다음 시간에 또 뵙겠습니다.